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넥스트 조남철 세무사. 문예인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인 전환의 유형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법인 설립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법인 전환의 유형과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최초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신규 법인에 대한 설립 부분입니다. 특징은 굉장히 단순하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지 않고요. 법인 설립하게 되면 서류만 주신다고 하게 되면 일주일 이내에 법인 등기와 사업자 등록까지 마칠 수 있습니다. 따로 뭐 거래처 승계라든지 금융기관 채무 승계에 대해서 따로 뭐 검토할 경우도 있지만 신규 법인 설립하게 되면은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특별한 어떤 절차가 없는 대신에 감면 혜택도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주의하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 갖고 창업 감면이라든지 벤처 감면이라든지 등을 준비하시는 업체 같은 경우는 사전에 법인 설립할 때도 잘 준비하셔야 되고요. 최근에도 저희 뭐 프랜차이즈 본사였던 거예요. 창업 감면 어디 컨설팅을 받으셨는데 잘못 받고 오셔갖고 저희가 되는 방법을 연구하느라고 애먹었던 기억이 또 나는데, 네, 맞아요. 세무사님, 그런 실무를 하면서도 네. 이 창업 감면이라는 게 5년간 100% 또는 5년간 50%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현실상에서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신규로 설립을 하실 때 업종 요건이나 뭐 지역 요건 이런 거를 좀 잘 검토를 하셔서 어디에 창업을 하실지 또는 어떤 업종을 영위하실지 이런 거를 좀 잘 살펴보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법인 전환 방법이 5가지가 있는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신규 법인은 그냥 생으로 처음 시작했을 때 만드는 방법입니다. 부동산, 재고, 뭐 개인 실적 필요 없습니다. 다만 두 번째부터 네 번째 방법은 기존의 사업을 개인 사업자를 영위하시다가 매출이 10억, 20억, 30억 되면서 점차 내가 법인을 해야 되겠다 라고 했을 때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우선 포괄양도 방법은 재고 자산이 있고 개인 실적의 승계가 필요한 경우, 보통 이제 인터넷 홈쇼핑이라든지 스마트 스토어 그런 거를 하시다가 매출이 굉장히 많아지시는 경우에 포괄양도 방식을 하고 기존에 뭐 네이버가 됐던 쿠팡이 됐던 아이디 승계 그런 부분들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세관면 포괄양도와 현물 출자 요 두 가지 또는 많게는 중소기업 통합 요 밑에 세 가지 방법들은 부동산 또는 공장, 이 자기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세감면이라는 거는 크게 양도세 2월과세 혜택과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세감면 또는 현물 출자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이 두 방법의 큰 차이는 세감면 포괄 양도 양수 방법은 신규 법인 설립 후에 3개월 이내에 법인에게 양도 양수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순자산가액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를 해야 된다. 라는 게 세감면 포괄 양도이시고요. 현물 출자 법인 전환 같은 경우는 순자산가액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하지 않아도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이 효과를 가름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인 전환에 대한 아웃라인을 보실 수가 있는데, 법인 전환을 할 때 과연 신규 법인을 설립할 것이냐, 포괄양도 할 것이냐, 세감면 포괄양수도 할 거냐, 현물 출자할 것이냐, 중소기업 통합을 할 것이냐 라고 봤을 때 부동산도 소유하지 않고 그리고 기타 보유 자산도 뭣도 없다. 자금 유동성, 사업자 2개 이상도 아니고 하게 되면 신규 법인을 설립하면 맞습니다. 다만 부동산 보유하지 않지만 기타 자산, 재고 자산이라든지 자금 유동성은 필요 없고 사업자 2개 필요 없지만 기타 재고 자산이라든지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승계하고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은 포괄양도 하게 되면 부가세는 발생되지 않고요. 그리고 세감면 포괄양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 취득세 감면 혜택이 필요한 경우다 라고 하게 되면 부동산도 필수적으로 이전해야 된다. 그리고 부동산이 있으면 기타 자산도 당연히 있고요. 그다음에 자금의 유동성이 필요하다는 부분, 현물 출자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세감면 포괄양수도는 순자산 이상의 자본금을 설정해야 되고 해당 자본금을 현금으로 불입하고 현금 납입 증명을 하여야지만 세감면 포괄양도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물 출자 같은 경우는 순자산 이상의 자본금을 불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자금 유동성이 많이 필요하진 않다라고 해서 X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통합의 방법의 경우에는 위와 현물 출자와 동일하고 이 사업자 2개 이상이냐 뭐 1개냐라고 해서 2개 이상이면 중소기업 통합의 현물 출자 법인 전환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세관면을 받는 경우에는 혜택도 많지만 좀 살펴보아야 할 사항이 좀 많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영업의 양도와 합병에 대해 구분을 좀 해주시겠어요? 저희가 상법상 영업의 양도라는 표현이 있고요, 합병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물론 세법에서는 사업장 포괄양수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요, 이게 상법에서는 영업의 양도 또는 중소기업 통합이라고 하면 합병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드릴 텐데요. 영업의 양도는 회사, 개인 상인, 비상인, 이건 상법상 용어입니다. 이러한 당사자들이 특정된 방식, 제한 없이 재산 이전을 특정 승계, 재산의 개별적 이전을 통해서 고용도 포괄 승계한다 라고 하게 되면 영업 양도라는 표현을 쓰고요. 합병이라는 건 회사와 회사 간에 이루어진다. 이거는 회사와 회사는, 개인 상인은 우리 세법상 개인 사업자고요. 회사는 회사 있지 않습니까? 이건 법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합병이라는 건 법인 간에 합쳐지면은 합병이라고 하고요. 법인과 개인이 합쳐지면은 중소기업 통합이다 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식은 법정 절차에 따라 갖고 우리가 합병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두 회사의, 두 법인의 밸류에이션을 통해 갖고 합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당연히 포괄적인 승계가 이루어지고요. 고용도 포괄 승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라는 부분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포괄 양수도 법인 전환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아까 간단히 한번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포괄 양수도 법인 전환의 방법의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 등록 기계장치는 없지만 재고자산이 있는 경우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뭐 절대적이라는 건 아니고요. 부동산이 있는데도 포괄 양도 할 수도 있고요. 부동산이 없지만 현물출자도 할 수도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다만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다는 거고요. 특징은 포괄 양수도가 된다면 사업의 양도로 보아 세금 계산서를 미발행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이 장점이고요. 요건은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 사업장별로 분할도 재화 공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장별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 갖고 사업장이 지식산업센터에 있다든지 1층, 2층 구분이 되어 있다고 하게 되면 1층, 2층을 각각 별도로 구분 경기가 되어 있다고 그러면은 그 장부를 법인으로 그대로 전환할 수 있다. 임대사업장이 101호가 있다 이거죠. 사업장이 붙어 있기 때문에 사업자는 하나로 나올 수 있지만 101호와 101호는 임대를 각각 주고 있다든지 각각 임대와 제조를 하고 있다고 하게 되면은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논아서 사업장별로 분할도 이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사업과 관련 없는 미수금, 미지급금, 업무부관 자산은 제외하고 넘어가긴 하셔야 됩니다. 세금 계산서를 미발행한다는 것은 부가세를 이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세금 계산서 미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장 양도 양수를 할 때 자산 전체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다고 하게 되면 그 자산가액이 뭐 1억일 수도 있지만 10억, 20억일 수도 있습니다. 그에 따른 부가세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 10억, 20억에 대한 10% 하면은 1억, 2억에 대한 부가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자금 유동성에 압박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예규 판례가 있을까요? 몇 가지 특이한 예규 판례를 한번 설명드려 볼까 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개인 사업자가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는 경우 창업을 인정받을 수 있느냐, 사업의 포괄양수도냐, 아니면은 세관면 포괄양수도냐, 조특법 32조 규정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 갖고 당초에 벤처감면 받는 부분들이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부분이 있는데요. 단순한 포괄양수도를 했다고 해서 벤처감면 또는 중요한 게 창업감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 자체가 인정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현물출자가 아니라 단순한 포괄양수도라 하면은 이러한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기말재고 자산을 과소계상하게 되면은 이러한 불량재고 여부 또는 감모손실 등 여지가 있긴 하겠지만은 사실은 세법상으로는 재고자산도 법인이 인수할 때는 시가, 모든 자산은 시가평가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부동산은 감정평가법인에서 그 다음에 나머지 자산 부채에 대해서는 회계법인에서 회계 실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자체가 이제 미승계하게 되면은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넘겨야 되는데 부동산을 만약에 안 넘긴다라고 하면은 포괄양도를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장 2개 중 1개 넘긴다는 거는 사업양도로 아까 인정받는다는 부분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밖에도 건물만 양도하는 경우에도 토지를 제외한 건물만 양도 시에 사업의 양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주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